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홈택스 제출 방법. 안녕하십니까. 홈택스 제출 방법 설명에 앞서 출연재산 보고서와 부속 서식의 올해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개정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금융, 부동산 등 수입 원천별 수입금액 현황에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기재하였으나 23년부터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른 운영 성과표상 수익 원천별 손익금액을 기재하도록 서식과 작성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손익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란을 추가하여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의 공시 서식에 11. 기타 사업의 손익 세부 현황과 서식 및 작성 방법이 일치되었습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 개정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출연재산의 매각금액에 대해 사용금액과 사용처를 간략하게 작성하였으나 23년부터는 매각대금 사용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지출명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중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지출명세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1. 수혜자에게 지출 2. 자산 취득 또는 3. 운영경비로 지출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지급처별 지출 목적과 지출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개정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전년도 운용소득을 1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 총액만 작성하였으나 23년부터는 운용소득의 사용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지출명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1. 전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 중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과 2.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 중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고 송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1. 수혜자에게 지출 2. 자산 취득 또는 3. 운영경비로 지출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지급처별 지출 목적과 지출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보유 명세서 개정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보유 현황을 작성하였으나 23년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해 보유 현황을 기재하도록 작성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재산 가액과 비율란은 삭제되고 주식 초과 보유 판단에 중요한 의결권 여부를 기재하는 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사 등 선임 명세서 개정 사항입니다. 종전 서식에 있던 이사의 주소란은 삭제되고 상임, 비상임 구분란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개정으로 결산서류 공시의 주요 서식과 작성 방법이 대부분 일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시면 해당 내용을 공시서식의 동일한 항목에 미리 채워주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출연재산 보고서 관련 주요 서식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을 위한 홈택스 이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초기 화면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 후 로그인합니다. 만일 회원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 홈택스 로그인하여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공익법인 종합 안내로 이동한 후 3. 신고 보고에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화면으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시면 결산 서류 등 공시 서식을 작성할 때 미리 체험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공익법인 의무이행 안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을 통해 최근 2년간의 주요 협력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중앙 왼편에 신고 도움 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시 유의하여 검토할 사항을 안내하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신고 도움 자료는 각 공익법인별로 세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중앙에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 첫 번째로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작성하던 신고서가 있는 경우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새로 작성하는 경우 대상 사업연도를 입력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공익법인의 상호,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가 자동 입력됩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공익사업 유형,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 여부, 수익사업 운영 여부, 외부 회계감사 여부도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2.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공익법인의 자산 보유 현황 및 수입 원천별 수익 비용 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자산 보유 현황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각 자산 종류별 장부가액을 입력합니다. 12의 총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란은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이나 출자 지분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적습니다. 금융자산란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인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 그리고 정기예적금, 국채 등의 유가증권 합계를 적습니다. 기타 자산란은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및 비품 등 그 밖의 자산의 합계를 적습니다. 자산 현황 작성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로 주식, 출자 지분과 금융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하거나 미수이자를 금융자산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개정에 유의하여 서식을 작성해 주세요. 다음으로 수익 원천별 수익 비용 현황입니다. 이 서식은 운영 성과표상 공익목적 사업과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공익목적 사업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 사업을 말하며 기타 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이거나 공익목적 활동의 부수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등은 기타 사업으로 구분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금융란은 이자, 배당, 기타 금융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이 중 22 기타 금융란은 주식 또는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 손익 등을 기재합니다. 26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 매각 외에 기타 사업 손익을 기재하며 27 사업의 손익란은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 무형, 자산 처분 손익 등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 외 손익을 적습니다. 28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입금에 산입한 금액을 수익에,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비용에 적습니다. 29 공익목적 사업란은 기부금 수익, 장학금 지급 등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 사업의 수익 금액, 비용, 이익을 기재합니다. 위 항목을 정확히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는 공익법인이 해당 의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용 계획을 세우고 사용한 진도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각 재산의 사용 계획 및 사용 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적지 않고 사업 연도별, 재산 종류별로 합산해 적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2021년 기부받은 300만 원을 청소년 장학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다음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선 입력 구분의 출연재산을 선택하고 출연재산을 받은 사업연도 종료 연월, 재산 종류, 용도, 사용 시작일, 사용 종료일을 적습니다. 금액란은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입력합니다. 9.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8. 출연재산 금액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다음으로 출연재산의 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과 해당 연도의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부받은 300만 원 중 2021년에 사용한 금액이 100만 원이고 2022년에 사용한 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출연재산의 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과 해당 연도의 사용금액란에 금액을 각각 입력하면 12 개와 13 기준 미달 사용금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그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목록에 추가됩니다. 다른 출연 재산이 있을 경우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하단의 목록에 표시됩니다. 혹은 전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전기 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내용이 하단 목록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해당 목록을 클릭하여 10일 해당 연도 사용 금액만 추가로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서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연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운용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화면에 운용 소득을 체크하여 출연 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소득의 사용 계획은 8. 금액까지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 소득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그러나 9. 해당 연도 의무 사용 기준 금액과 사용 금액은 각각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 소득을 기준으로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 사용 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임대소득이 100만 원이고 이 중 2021년에 60만 원, 2022년에 40만 원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2022년 배당 소득이 50만 원인 경우 9.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 금액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인 100만 원의 80%인 80만 원을 입력한 후 직전 연도 사용금액 60만 원과 해당 연도 사용금액 40만 원을 입력하고 사용계획 8. 금액까지는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인 50만 원에 대해 작성합니다. 세 번째,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화면에 매각대금을 체크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하단의 목록에 추가됩니다. 금액란은 매각금액 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로 출연받은 토지를 2020년에 600만 원에 매각하여 2020년에 200만 원, 2021년에 300만 원, 2022년에 50만 원을 사용한 경우 8. 금액란에 매각대금인 600만 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9.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이 입력됩니다. 10. 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500만 원과 11. 해당 연도 사용금액 50만 원을 입력하면 12. 개와 13. 기준 미달 사용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전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내용이 하단 목록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해당 목록을 클릭하여 10일 해당 연도 사용금액만 추가로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서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입력된 전체 목록은 화면 상단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내역에 이상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4.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 입력 방식 선택 화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는
직접 화면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엑셀 문서로 작성한 후 엑셀 불러오기로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려면 좌측에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이 화면은 출연자별, 출연받은 재산별로 최근 3년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 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 화면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출연받은 기부금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2021년 10월 30일에 사용을 완료하였다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출연받은 재산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일이 빠른 재산부터 작성합니다. 이때 한 개 사업연도 중에 50만 원 미만을 출연한 자들의 합계는 무기명으로 선택 가능하며 무기명으로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가 화면에 자동으로 S로 표시됩니다. 한 개 사업연도 중에 50만 원 이상을 출연한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액란은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를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사용 금액, 해당 사업연도 사용 금액, 사용처 등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에 입력한 2021년도 기부금 300만 원을 기부자 10명으로부터 각각 30만 원을 받은 경우 기부자 명과 금액을 입력하고 직전 연도 사용금액 100만 원과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 100만 원을 배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목록이 추가됩니다.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작성 시 입력했던 다른 재산도 모두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 엑셀 자료 등록 입력 방식 출연받은 재산이 여러 건인 경우 이 화면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엑셀 불러오기로 출연재산 명세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1.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우측 상단에 출연받은 재산 사용 명세 엑셀 문서 서식 받기로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받은 엑셀 폼에서 서식을 변경하지 않아야 파일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데이터 입력 후 엑셀 파일을 PC에 저장합니다. 3.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창이 뜨면 파일 찾기로 파일을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해당 파일을 끌어옵니다. 4.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류 검증이 되고 모든 데이터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화면에서 개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후 불러오기부터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5. 다음 버튼을 누르고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 초기 화면으로 이동한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출연받은 경우 엑셀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할 수 없고 직접 작성 방법만 이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5.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 입력 방식 선택 화면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명세서도 직접 화면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엑셀 문서로 작성한 후 엑셀 불러오기로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려면 좌측에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를 직접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서식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매각일자, 재산 종류별로 3에서 10란에 차례대로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목록이 추가됩니다. 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매각금액란은 매각금액 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사용기준 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금액의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입니다. 해당 매각일자를 입력하면 사용기준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시로 2020년 출연재산인 토지를 600만 원에 매각하였다면 2021년 12월 말까지 30%인 180만 원, 2022년 12월 말까지 60%인 360만 원, 2023년 12월 말까지 90%인 540만 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10.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출연재산 매각대금 지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수혜자에 지출하는 경우 연간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수혜자는 개별 수혜자별로 구분하여 성명, 지출 목적, 지출액을 적습니다. 연간 수혜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수혜자는 지출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을 적고 지출 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자산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산은 구분하여 작성하고 100만 원 미만인 자산은 자산 구분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지출 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의 토지 매각대금 중 10. 해당 연도 사용금액이 200만 원이고 100만 원을 A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100만 원을 임차료로 지급한 경우 각각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하고 모두 입력되었으면 저장 후 다음 화면 버튼을 누릅니다. 5.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엑셀 자료 등록 방식. 다음으로 엑셀 불러오기 화면을 이용하여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출연재산을 매각한 건이 여러 건인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셀 불러오기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하는 순서는 출연재산 명세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니 해당 작성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6.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해당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직접 입력하거나 전기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전년도에 작성한 내용을 불러옵니다. 사용기준액란은 3.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80%를 곱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은 당해년도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익사업에 관한 법인세 신고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고 고유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란은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송금에 산입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13. 수익사업 등의 소득 금액란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 예를 들어 원천 징수되어 법인세 신고가 면제된 예금 이자 소득을 입력합니다.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입력합니다. 의제 배당액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분할 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경우에 의제 배당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세 등 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2월 결손금 란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을 입력합니다. 운용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라는 운용소득 기준 미달 사용액에 대해 상속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에 따라 부과받은 가산세를 입력합니다. 운용소득 사용 실적별 작성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번. 공익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운용소득이 사용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과부족액이 없는 경우에는 8에서 10일 나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 기준액, 1년 내 사용 실적, 과부족액은 운용소득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상 금액과 서로 일치합니다. 사례 2번.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 실적이 부족한 경우, 즉 6. 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 8. 1년 전 사업연도란부터 11. 4년 전 사업연도란을 입력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부족액의 절대값 30만 원이 5년간 평균의 과부족액 71만 2천 원보다 적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 기준액, 1년 내 사용 실적, 과부족액이 운용소득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의 값은 위 표와 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24. 기준 미달 사용액 란에 30만 원을 적습니다. 사례 3. 해당 사업연도의 과부족액의 절대값 30만 원이 5년간 평균의 과부족액 17만 2천 원보다 크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 기준액, 1년 내 사용 실적, 과부족액이 운용소득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의 값은 변경된 이 표와 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24. 기준 미달 사용액 란에 17만 2천 원을 적습니다. 7. 해당 사업연도에 5. 1년 내 사용 실적이 있거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계산에서 15.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는 5. 1년 내 사용 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명세를 작성하며 나는 해당 사업연도 중 15.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송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지출 명세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5. 1년 내 사용 실적 50만 원 중 2021년에 20만 원, 2022년에 30만 원을 사용했다면 가 1년 내 사용 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에는 2022년 사용 실적인 30만 원에 대한 지출 명세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계산에서 15.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이 10만 원인 경우 이는 나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 목적 사업비 지출 명세를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 명세서 작성 방법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상 해당 사업연도 출연재산 매각대금 지출 명세서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7. 주식 보유 명세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입력합니다.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란은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총 발행 주식수란은 보유 주식 발행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를 적습니다. 취득 구분은 출연, 매입, 유상증자,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입력합니다. 장부가액은 보유 주식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입력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여부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여,
우선주와 같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부로 적습니다. 모두 입력되었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하단의 목록에 추가시킵니다. 다른 주식이 있으면 계속 입력하고 모두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 이사 등 선임 명세서.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익법인 전체의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해야 하며 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 직원의 명세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 등 선임 명세서는 인적사항, 선임일, 해임일 및 상임, 비상임 구분을 입력하며 6에서 9는 해당될 경우 체크합니다. 6, 7. 출연자와의 관계라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이 표를 참고하여 체크합니다. 11. 구분란은 이사, 임원을 구분하여 적고 이사와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로 체크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사 등 선임 명세서 작성 예시는 화면 도움말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다른 모든 이사 등 임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9. 기준 초과 이사 및 임직원 경비 명세. 기준 초과, 이사, 임원 및 직원의 경비 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직접 간접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이사의 취임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적고 취임 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 경비가 많은 이사부터 적습니다. 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의 경비 명세를 입력하고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른 의사, 교직원 등의 경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21. 구분란은 이사, 임원, 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 목록에 추가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10.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및 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기업 집단 소속 기업 등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및 홍보를 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명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소지지는 주소 검색창을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 소유 주식 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주식 수를 적습니다. 광고 홍보 행위 관련은 광고 홍보 행위 관련 비용 항목을 계정 과목별로 입력합니다. 6. 행위 내용과 관련해서는 도움말을 클릭하면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아래의 목록에 추가합니다.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를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11.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작성 화면은 첫 번째로 작성한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9.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이 여로 표시된 경우에 작성합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세무 확인을 받고 수령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사업 목적, 설립 근거법, 위반 금액, 외부 전문가 종합 의견을 입력하고 외부 전문가 인적 사항을 2명 이상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고 첨부 서류 등록 중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 결과 직계표를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11. 세무 확인서, 공익법인 등 세무 확인 결과 집계표. 공익법인 세무 확인서의 첨부 서류인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 결과 집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의 1번 란의 위반 금액 합계는 이전 화면인 공익법인 세무 확인서의 20번 란의 위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각 항목 2번 란에서 14번까지 외부 전문가가 확인한 적정 여부와 위반 금액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공익법인 세무 확인서 화면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11. 세무 확인서, 공익법인 세무 확인서. 다시 세무 확인서의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 서류의 각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의 사용수익 명세서와 보유부동산 명세서는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 결과 집계표의 적정 여부가 여인 경우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작성해야 하며 나머지 3개 첨부 서류는 세무 확인 결과 집계표상 적정 여부가 부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보유부동산 명세서의 경우 전기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확인 결과 집계표 외 다른 첨부 서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며 다음 화면인 신고서 제출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2. 신고서 제출하기. 신고서 제출하기 화면입니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그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 서식에 모두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3. 신고자료 제출 내역 조회. 스텝 2. 제출 내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기간의 제출 내역이 하단에 보이고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증 출력과 증빙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을 위한 홈택스 이용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